자,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2학년 제자 여러분. 확통, 2단원. 확통 이제 2단원, 확률, 첫 번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단원 끝내고 이제 2단원까지 오느라 고생하셨고요. 2단원의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정규 수업은 끝났고, 천천히 시간이 좀 있어서 천천히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확통 2단원 확률의 첫 번째 시간인데 28페이지 왼쪽 시행과 사건 부분이거든요. 이거 개념도 가르치고 문제도 풀어버리고 통째로 해버릴게요. 28페이지를 점프해버릴게요. 시간이 좀 많이 있어서. 수업을 하기 전에 말씀드리겠는데, 이 부분의 개념, 용어를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만이, 뒤로 가서도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행이라는 말부터 건들고 들어갈 건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건에 대한 걸 가르칠 건데, 일단 시행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시험 삼아서 행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시험 삼아서 해본다, 행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시험 삼아서 행한다는 건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한 거고요. 이그젠플을 하나 드려보면 주사위를 던진다는 거나 동전을 던지는 이런 것들이 시행에 해당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확률의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할 때 이 시행이란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건 기본이고요. 이거를 생각해서 머릿속으로 정리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은 반복할 수 있죠. 그래서 시행은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어야 돼요. 반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복할 수 있고, 요거만 되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이렇게 결과들이 일어나죠.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과 뒷면에 나오는 결과가 나타나죠. 그럼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 이런 것들을 시행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 막무가내로 이렇게 외우면 외워지지 않아요. 시행은 시험사에 대해보는데 그런 이그젠플로 주사위나 동전을 떠올리고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에게는 반복할 수 있죠. 반복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죠.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걸 우리가 실험이나 관찰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시행의 정의가 외워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에 대한 이 시행의 정의는 외워졌을 거라고 보고 편하게 시행의 정의를 끝낼게요. 여러분들은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런데 사건을 정의할 건데 여러분들 지금 원래 사건의 수학적 정의를 내리기 전에 그냥 제가 편하게 그냥 결과라고 할게요. 지금은. 사건을 제가 지금은 결과라고 할게요. 결과. 어떤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온다. 짝수가 나온다. 그리고 소수가 나온다. 그리고 동전을 써서 앞면이 나온다. 뒷면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결과라고 할게요. 그냥, 사건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시행을 했을 때, 여러분들 지금은 그냥 시행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사건으로 받아들이세요. 사건 이퀄, 일단 결과로 받아들이세요. 일단은. 자, 시행을 일단 하면,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시행을 했을 때 제가 주사위를 한번 던져볼게요. 예를 들어서 시행을 할 건데 이그젠플로 주사위를 한번 던져볼게요.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녀석들을 전부 다 집합으로 적어보면 1, 2, 3, 4, 5, 6이겠죠. 저는 지금 사건을 결과라고 얘기했지만 사건을 수학적으로 정의하고 싶어서 사건을 수학적으로 정의하고 싶어서 새로운 용어를 하나 가르칠 거예요. 표본공간이라는 용어를 가르칠 건데 이 표본공간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인 거예요. 우리가 확률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시행 그리고 주사위를 던지는 그런 것들 다 집합으로 바꾸는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표본 공간이라는 건 뭐냐면, 자, 표본 공간,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여러분들 이런 걸 외울 때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편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그리고 앞면, 뒷면. 모든 결과. 표본 공간. 이렇게 표본 공간을 여러분들이 정의낼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하시 보실래요? 시행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그래서 표본 공간을 영어로 이제 샘플, 이제 스페이스 이렇게 하는데 그 약자를 S를 따라서 표본 공간을 S라고 이렇게 자꾸 해줍니다. 근데 이 표본 공간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준이 되는 공간이에요. 무슨 얘기냐? 기준이 되는 공간도 어렵나요? 이 공간에서만 생각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집합을 배웠을 때 전체 집합이 주어지죠. 그 전체 집합의 공간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잖아요. 이 표본 공간도 이 공간에서 생각하자 이거고 표본 공간은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표본 공간은 전체 집합이다. 이런 공간을 받아들였으면 표본 공간을 정의할 수 있다면 사건을 정의할 수가 편해요. 사건은 뭐냐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에요. 표본 공간의 이제 부분 집합 이렇게 일단 받아들이시면 돼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무슨 말이냐면 1도 사건인 거고요. 1, 2도 사건인 거고요. 2, 4, 6도 사건인 거고요. 3도 사건인 거고요. 여기도 사건인 거고요. 부분 집합. 1, 2, 3, 4, 5, 6도 사건인 거고요. 이 표본 공간, 이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표본 공간 대신 전체 집합이라는 말을 조금 집어넣어 볼게요. 전체 집합의 이제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하겠다.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계속 조금 해볼게요. 일품하고 소트를 조금 맞출게요. 일품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 책이 다 똑같으니까 시행 가르쳐 놓고 표본 가르쳐 사건 가르치는 건 똑같거든요. 그 다음에 그런 사건도 이제 책들 다 스토리가 여기까지는 거의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약간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건은 뭐냐면 그냥 사건이라고 적어주면 돼요. 사건. 근데 사건은 사건인데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자, 그런 사건인데 제가 사건이라고 적어줬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인데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인데 전체 집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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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 집합인데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인데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1, 2, 3, 4, 5, 6처럼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을 그런 사건이라고 하겠다 이거야. 한 개밖에 없다. 그런 사건이다. 원소가 한 개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이제 들어가자 이거죠. 지금 일품에서도 그런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거기 좀 참고할 부분이 있는데요. 참고할 부분들은 좀 보면서 할게요. 책마다 좀 스토리가 달라서. 첫 번째 보니까 오케이. 첫 번째 스토리는 그런 사건의 개수를 물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가 그런 사건의 개수. 자, 그런 사건의 개수. 자, 항상 주사위를 던진다는 걸로 처리할게요. 그런 사건의 개수. 주사위를 던졌을 때 1, 2, 3, 4, 5, 6을 이제 표본 공간에 있잖아요. 전체 집합 S로 보면 우리가 그런 사건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인 거잖아요. 그런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인데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인데 원소가 한 개라고요. 원소가 한 개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요. 그랬을 때 6개잖아요. 그럼 그런 사건의 개수라는 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NS예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하고 똑같아요. 그런 사건의 개수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건의 개수를 물어보면 NS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사건의 개수는 NS다. 이 정도 얘기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런 사건의 개수는 뭐다? NS다. 이 정도 얘기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그게 지금 1번이네요. 그리고 지금 2번과 3번은 지금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좀 이 부품에서는 좀 너무 간단하게 다루긴 했는데 그 2번과 3번은요 이런 얘기예요. 전사건이라는 얘기와 공사건이라는 얘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2번과 3번 거기 이제
1등급 팀입니까? 참고할 부분을. 전사건은 뭐냐면, 이 전이라는 게 이제, 온전한 사건이다. 온전하다. 완전한 사건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돼? 전사건. 온전한 전자를 쓰거든요. 한자가 제가 공부하는 지 오래돼서 이렇게 쓰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온전한 전자, 완전한 사건이다. 흠이 없는 사건이다. 온전한 전자를 써요. 온전한 사건이면 뭐냐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은 무슨 거냐면요. 제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표본 공간은 S는 1, 2, 3, 4, 5, 6이죠. 그러면 이 S는 무조건 일어나는, 사건 S는 이제 무조건 일어나는 거잖아요. 사건 S는 무조건 일어나는 거. 반드시 일어나죠. 반드시 무조건 일어나잖아요. 사건 S가 일어난다는 건, 1만 나와도 되고, 2만 나와도 되고, 1, 2, 3, 4, 5, 6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사건 S는 무조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건 S는. 전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고, 이 전사건을 뭐라고 하겠다? 표본 공간이라고 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 지금 2번을 보면 표본 공간 S는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 전체의 집합이로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 전사건을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표본 공간 S는 전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표본 공간 S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좀 제가 앞에서 좀 하나 더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일품책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스토리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사건 A가 일어난다 이 말을 좀 애들이 잘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사건 A를 소수의 눈이 나온다로 정의해 볼게요. 그러면 이 사건 A를 소수의 눈이 나온다면 A라는 것은 2, 3, 5겠죠.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난다는 말은 2가 나와도 되고 3이 나와도 되고 5가 나와도 된다는 얘기예요. 주사위를 던졌을 때. 그러니까 사건 A가 일어난다는 말은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표본 공간 S를 적어줬을 때 우리가 표본 공간 사건 S가 일어난다는 건 이 중에 하나만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6개 중에. 주사위를 던지면 이 중 6개 중에 한 개는 무조건 나오는 거 아니에요. 표본 공간 S는 전사건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표본 공간 S는 전사건이다. 그럼 공사건은 뭐냐면 제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1부터 6까지 있는 정육면체 주사위가 일반적으로 주사위 얘기하면 정육면체 주사위 1부터 6까지 적어준 주사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말 없으면 공사건은 뭐냐면 공집합 때처럼 공집합 비어있는 집합이죠. 원소의 개수가 한 개도 없는 거죠. 이 공사건은 뭐냐면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거.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에요. 만약에 제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7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물어봤다. 7의 눈이 나온다. 이렇게 했으면 7의 눈이 나오지 않죠. 7의 눈이 나오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겠죠. 이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아이를 우리가 뭘로 표현하겠다? 공집합으로 표현하겠다 이거예요. 표본 공간은 지금 전체 집합이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전체 집합은 반드시 일어나는 전사건이고 이 공사건, 일어나지 않는 사건, 이 공집합은 뭐다? 공사건,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고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 내용이 지금 참고의 세 번째 지금 어떻게 적어져 있냐면 일품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은 공집합과 같이 나타낸다.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집합과 같이 나타낸다. 연습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연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시행이 뭐냐를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시행은 그렇죠. 반복할 수 있고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이에요. 그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뭐라고 하자고요? 표본 공간이라고 하자고요. 그 표본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부분 집합들을 뭐라고 하자고요? 사건이라고 하자고요. 그런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건이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죠.
그런데 전체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거라고요.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그런 사건이고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이제 사건이라고. 그런 것들의 용어를 공부해 놓고 사건 A가 일어난다는 건 집합 A의 원소 중 하나가 나온다는 얘기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사건의 개수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하고 똑같죠.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NS라고 정해 주시고, 전 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표본 공간이고 전체 집합이다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표본 공간은 무조건 반드시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사건이라 얘기하겠고, 그거를 우리가 공집합으로 나타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확통으로 가기 전에, 확률로 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뭘 가르치고 싶은 거냐면 이 집합과 계속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집합과. 중학교 때 그런 걸 안 했잖아요. 집합과 연결시키겠다.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표본 공간이라는 말을 하면 전체 집합이 나와요. 표본 공간은 무슨 사건이다? 전 사건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뭐다? 이 공집합. 이 공집합은 무슨 사건이다? 공사건이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또 요 관측기 있나 볼게요. 그 다음에 표본 공간. 우리가 이 표본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험에서, 자 보세요.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표본 공간이 공집합이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시행을 했는데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표본 공간으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했는데 표본 공간 자체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시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의 집합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공간에서 생각할 건데,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으로 잡은 다음에 그 공간에서 생각할 건데, 표본 공간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집합이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면 안 된다 이거죠. 표본 공간은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 전체 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전체 집합을 공집합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표본 공간은 공집합이 아니다. 그 정도 내용하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 정도만 이제 얘기할 수 있다면 우리 제자님들이 많은 것을 지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지, 그런 것들을 마음에 오지 않는, 물론 문제를 풀면서 마음에 오는 게 맞죠. 근데 시작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용어에 대한 걸 연습하고 들어가야 점점 세져요. 막무가내 문제를 푸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참고 네 번째 표본 공간은 공집합이 아닌 것만 생각하겠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얘기하지만 표본 공간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얘기했잖아요. 일어날 수 있는 걸 물어봤는데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걸 얘기하면 안 되죠. 자, 이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가 두 개밖에 없어서 바로 풀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할게요. 1번.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 주사위를 두 번 던졌대요. 그래서 이제 표본 공간을 물어봤죠. 표본 공간 처음이니까 연습해야 돼요. 두 번의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하겠대요. 선생님 왜 이렇게 해주냐면 주사위를 두 번 던졌으니까 1, 1, 1, 2 이런 식으로 가겠죠. 1, 3 이런 식으로 쭉 가서 6, 6 이렇게 가겠죠. 여기도 6개, 여기도 6개, 이렇게 해서 6개씩 6줄이죠. 2, 1 이렇게 3, 1 이런 식으로 쭉쭉 4, 1, 5, 1 이렇게 쭉 해서 쪽 표본 공간은 36개의 원소로 이루어진대. 36개의 이제 순서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네요. 36개 원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충 적으면서 할게요. 지금 요 정도만 적어도 되고 자세히 막 하지는 않겠고 느낌이 오실 거니까. 자, 그러면 표본 공간을 레슨하고 있고요. 첫 번째 나오는 눈의 수가 두 번째 나오는 눈의 수의 배수가 되는 사건. 사건 A도 뭐예요? 집합으로 표현하고 있죠? 사건 A가 첫 번째에 나오는 눈의 수가, 첫 번째 야이가, A, B라고 했을 야이가 두 번째 나오는 수의 배수가 되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A가 B의 이제 배수가 되어야 된대요. 그러면 이런 얘기네. A가 B의 배수가 되어야 된다는 건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이라는 얘기네. 이걸 안 되죠. 1이 2의 배수 아니잖아요. 그리고 2일 때는 2, 1, 2, 2 이렇게 가겠네요. 3일 때는 3, 1, 3, 3 가겠네요.
근데 이게 보니까 야, 1의 합수는 1개고요. 2의 합수는 1, 2, 2개고요. 3의 합수는 1, 3, 2개고요. 그러면 4의 합수일 때 1, 2 이렇게 가겠네요. 이런 식으로. 많지 않으니까 그냥 적을까요? 5, 1, 5, 5 이렇게 되겠네요. 6, 1, 6, 2, 6, 3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6, 6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저는 그냥 이렇게 예쁘게 적어줬는데 이렇게 했어요. 편하게 그냥. 한 개, 1의 합수는 한 개, 2의 합수는 2개, 연설계수 2개. 바로 올 때, 원래 그게 한 개만 이렇게 적지 않아도 한 개, 2개, 2개, 여기 3개, 그리고 2개, 6개는 보여줘. 이런 식으로 바로 보이겠네요. 자, 이런 어떤 느낌을 알고 있으면 바로 문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좋아요. ns 빼기 na를 물어봤네요.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네요. 36개네요. 그리고 사건 A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네요. 그러면 한 개.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6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6이 아니군요. 4죠, 4.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3 되나요? 3, 6, 8, 10, 14 되겠네요. 그렇게 하면 답은 22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처음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근데 막 썰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을 올립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 갖고 이제 이런 걸 하면 처음에 좀 장난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장난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무슨 얘기냐면 말 갖고 뭐 표본 공간이다, 뭐 그런 사건이다, 이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장난처럼 이렇게 넘겨가시면 안 됩니다. 이걸 좀 심각하게 여러분들 자세히 자기 것을 만들어야 돼요. 용어를. 그래서 지금 천천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02번으로 가고 2번이 좀 기네요. 조금 문제가 좀 천천히 할게요. 2번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인 5개의 공이 있대. 공이 있는데 1번 공, 2번 공, 3번 공, 4번 공, 5번 공이 있는데 공을 2개 꺼내네요. 5 컴비네이션 2를 할 거네요.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거네요. 순서는 상관없나 보네요. 2개의 공을 임의로, 잠깐만요.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의 2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에서. 자, 이 5개의 공에서 2개를 꺼내는 5 컴비네이션 2가 시행이래요. 그러면 이 S, 표본 공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표본 공간이라는 건 순서상으로 해볼까요? 5 컴비네이션 10개니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10개네요. 많지 않으니까 우리 연습할 때 한번 적어볼까요? 1, 2, 1, 3, 1, 4, 1, 5, 2, 3, 2, 4, 2, 5 이런 식으로 3, 4, 3, 5 이런 식으로 4, 5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선생님 1, 2, 1, 3, 1, 4, 2, 5, 2, 3, 2, 4, 2, 5, 3, 4, 3, 5, 4, 5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시행에서 표본 공간은 이런 10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네요. 처음이니까 연습하고 있어요. 컴마 안 찍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 해주세요. 계속 읽어볼게요. 표본 공간 여기서 사건 A라는 사건을 뭐라고 했냐면 A라는 사건을 꺼낸 공에 적힌 두 수의 차가 홀수래. 두 수의 차가 홀수다. 두 수의 차가 A라는 사건이 두 수의 차가 홀수래. 두 수의 차가 홀수려면 홀수 빼기 짝수 이런 식으로 돼야 되잖아요. 홀수 빼기 홀수 하면 짝수가 돼버릴 거니까 홀수 빼기 짝수를 찾으라는 얘기네. 홀수 빼기 짝수를 찾으라는 얘기네. 또는 짝수 빼기 홀수 이런 걸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홀에서 짝을 빼거나 짝에서 홀을 빼거나 이런 걸 찾으라는 얘기네. 그러면 여기가 1일 때는 2죠. 1일 때는 2죠. 홀수 짝수니까 2에서 1 빼면 홀수잖아요. 그리고 1일 때는 1, 3은 안 되죠. 3에서 1 빼면 짝수니까. 그러면 1, 2 되고 1, 4 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네. 1로는 안 되겠네요. 2, 3은 되죠. 왜냐면 얘가 짝수고 얘가 홀수니까. N 안 되죠. 2, 5 되죠. 이렇게. 그리고 3, 4 되죠. 이렇게. 3, 5 안 되죠. 4, 5 되죠.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네요. 확인해 볼까요? 1, 2. 홀수 짝수니까 당연히 홀수. 홀수 짝수니까 짝수 홀수고 짝수 홀수고 홀수 짝수고 홀수 짝수고 짝수 홀수고 됐네요. 자, 이런 어떤 스토리를 해달라는 얘기네. 자, 그리고 사건 B가 뭐라고 하냐면 두 수의 합이 10 이상인 사건이라고 했네요. 두 수의 합이 10 이상인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걸 사건 B래요. 두 수의 합이 10. 근데 두 수의 합이 10 이상일 수가 없죠. 두 수의 합이 가장 클 때 9잖아요. 두 수의 합이 가장 클 때가 9를 맥시멈이 9인데 10이죠. 이거 안 되죠. 일어날 수 없죠. 오케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가르치고 싶은 거네요. 공사건이다. 그 개념을 가르치고 싶은 거네요. 자, 공사건이다. B는 공사건이다. B는 공집합이고 A는 뭐다? 공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자, 기억 볼게요. 그런 사건의 개수는 10이다. 기억. 그런 사건의 개수는 10이다.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아직은. 풀긴 풀 거지만, 그런 사건이 먼저 얘기하시면 돼요. 사건이 뭐예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죠?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사건이에요. 그럼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사건. 그런 사건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여기서는 야이를 하나의 원소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네요. 기억은 10개네요. 기억 맞았습니다. 그 NA, NA는 6이라고 했네요. A라는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봤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았네요. 자, 기억 니은은 둘 다 맞았습니다. 디귿만 하면 되겠네요. 사건 B는 공사건이다. 사건 B는 공사건이다. 사건 B는 공사건이다. B도 이것도 맞았네요. 이런 식으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강희 누나 고생 많으셨습니다.